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모니터링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서비스 모니터링은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넘어가 주셔야겠죠. 그럼 서비스 모니터링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거냐? 상담원의 고객과의 전화 응대 과정에서 기본 서비스 기준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쵸?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상담원이 전화를 응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녹음하고 그 기본 서비스 기준 사항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원 교육 방향 및 방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콜센터 녹취를 해서 이 상담원이 고객과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응대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서비스 모니터링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목적 별표 2개죠. 조직 전반의 품질 향상과 혁신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전화 응대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담원 교육 훈련의 필요성, 그쵸? 상담원들이 교육을 받기 전과 받기 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교육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드백 사례 제공, 그쵸? 정말 요금이 되니까 잘한 직원들 가끔 계시잖아요. 우수 직원. 그런 경우에는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이제 공개가 돼서 이런 직원들에게 또 팁도 줄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코칭을 지원해 주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VOC를 들을 수가 있죠. 그쵸? 고객의 니즈를 찾을 수가 있고 고객 만족도 또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사적인 전략 실행, 그리고 조직의 정책을 준수하도록 할 수가 있고, 또 책임감 완화를 위한 법적 내용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죠.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도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는 무엇이 있냐? 요소는 별표 몇 개? 별표 3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 다음 중 서비스 모니터링 요소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대표성. 그쵸? 대상 접점을 통해서 전체 접점 서비스 특성 및 수준을 측정할 수가 있죠. 대상 접점은, 그쵸? 시간대, 요일별, 주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점심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콜센터에 점심시간에 전화해 보셨습니까? 전 전화해봤는데요. 최대 1시간까지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장인분들이 다들 쉬시니까 그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많이 바쁘겠죠. 그리고 요일별 같은 경우에 월요일 서비스센터 가보신 분 계세요? 전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가면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언제가 또 사람 많습니까? 토요일. 그쵸? 직장인분들 좀 주 5일 9to6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에 쉬시고 서비스센터가 또 토요일 오후 1시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가면 진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접점이 12시, 1시, 점심시간이나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좀 피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객관성. 직원의 평가를 통해 뭐가 중요하다? 통제 수단이 아닙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은 통제 수단이 아니라 뭐다? 능력 향상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런 기준이라면 나 동의할 수 있어. 그 수준의 객관적인 기준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성, 객관성의 요소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차별성. 여러분 차별성 왜 필요합니까?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좀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 스킬 분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차별화 서비스 행동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인정하고 리워드, 보상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신뢰성. 지속적인 평가. 그쵸? 아니, 평가를 했다가 안 했다 해. 그러면은 이게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정기적으로. 그쵸? 전지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A팀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B팀은 이런 방법으로 해.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그쵸? 그리고 또 평가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모니터링 한다고 그냥 녹음한 거 듣고서 아, 이 사람 잘한 사람, 이 사람 잘못한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수긍할 수가 있죠? 안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콜을 벨 몇 번 이상 안에 받았는지, 그리고 인사를 했는지, 멘트는 잘했는지, 상품 설명은 잘했는지, 또 고객이 필요한 거를 물어봤는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평가 항목이 세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타당성. 고객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되어야겠죠. 그쵸? 고객 평가가 되게 높은데 모니터링 점수가 떨어져. 그러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고객 응대의 중요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평가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 행동은 높게 평가되는 게 당연하죠. 우리 서비스 모니터링 왜 합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 행동은 높게 평가되어야겠죠. 여섯 번째, 유용성. 모든 정보는요,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객관적이고요, 신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서비스 모니터링 요소는 대표성, 객관성을 띄어야 되고요, 차별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가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유용한 정보여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기본 프로세스 볼게요. 순서대로 1번 목표 설정. 모니터링의 정성적, 양적 목표 설정. 정성적 뭡니까 여러분들? 질적인 측면이죠. 그럼 정량적은 뭘까요? 정량적. 양적인 측면으로 목표를 설정을 한다. 두 번째, 평가 척도를 구성한다.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구성해야겠죠. 드디어 세 번째, 모니터링을 실행하죠. 그 모니터링 실행하면 뭡니까? 결과, 평가, 분석을 해야겠죠. 그쵸? 모니터링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분석을 해야겠죠. 마지막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모니터링 왜 합니까? 상담원 피드백을 해야겠죠. 아, 이렇게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담원에게 잘 피드백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 프로세스도 목표 설정, 평가 척도 구성, 모니터링 실행, 결과 평가 분석, 상담원 피드백 순서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어떻게 활용하냐, 서비스 모니터링. 그쵸? 통합 품질 측정이 가능하죠. QA가 가능하고 상담원의 개별 코칭이나 보상, 리워드. 그쵸? 상담원이 이런 것들을 잘했고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고 그렇게 잘한 부분은 보상도 해주고 그런 게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자질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부분은 되게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키워줘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을 채용할 때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원 개인과 콜센터 전체 정확한 교육 니즈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콜센터 교육을 가면요, 정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콜센터가 어떤 교육을 받는 게 더 좋은지 평가가 좀 가능하겠죠. 그리고 보상을 통해서 상담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내가 계속 루틴하게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콜을 잘 받아서 리워드를 받는다면 동기부여돼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니터링은 평가나 감시가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어. 널 관찰하고 있어. 이런 것보다는 발전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모니터링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몇 개? 별표 2개. 모니터링 평가표 점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신뢰성, 개량성이라고도 하는데요. 평가 결과 또는 평가자가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리고 명확하고 객관적인가? 기준이. 그쵸?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평가하는지, 그리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아니, 어떤 A라는 직원을 B랑 C가 평가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는데 이 사람은 5점을 줘버려요. 그럼 이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쵸?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쵸? 두 번째, 공정성. 평가 항목이 보편적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한가? 그쵸?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용성. 결과 데이터가 유용한가? 그 계속 DB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불필요한 항목은 없는가? 만약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빼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요도 대비 배점은 적절한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멘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고객이 물어본 대답에 잘 답변하는지가 가장 배점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도 대비 배점은 적절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평가표 점검 요소가 잘 진행이 돼야지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평가자 QAA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면은 이 지식과 기술과 태도, 널러지, 스킬, 애티튜드 세 가지를 가진 KSA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지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콜센터에서 다루는 상품에 대한 지식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산업의 이해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합 품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어야겠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모니터링에서. 잘 들어야겠죠. 경청. 그리고 정확한 평가. 그리고 스크립트, 콜센터. 약간 고객이 말하는 거, 직원이 말하는 뭐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 대본. 피드백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모니터링 하고서 이제 콜센터 직원한테 피드백을 하는데 그 피드백 방법이 좀 원활해야겠죠. 그쵸? 태도, 객관성, 공정성, 서비스 마인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죠? 기본적인 마인드와 개개인의 패러다임은 고치기 어렵다. 왜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쵸? 지식과 기술은요, 배우면 되는데요. 태도는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태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과 CS 마인드가 탑재된 평가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모니터링 자세는 어떻게 되어올까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줘야겠죠. 그렇죠. 달성하지 못할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개선 방안. 그쵸? 그냥 친절하게 해가 아니라 고객이 이렇게 얘기할 땐 이런 식으로 화법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 행동을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코칭 시행 후 피드백을 실시하고 또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관심. 아, 이 직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더니 이렇게 좀 개선해서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분한테 잘하고 있어요, 누구님.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주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모니터링 피드백 한번 볼게요. 모니터링 피드백은 고객 만족을 위한 모니터링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피드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월간, 일간, 주간 보고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 생활 하신 분들. 그쵸? 그래서 데이터는 교육 시행을 하거나 콜센터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리워드를 주거나 프로세스 개선의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죠. 그쵸? 모니터링 피드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찰 분석하는 과정으로 어떤 결과와 과정을 사실에 비추어 객관화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드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드백 방법입니다. 피드백은요, 사람의 부정적인 특성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요, 관찰 가능한 팩트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은 뭐냐? 상대방으로부터 판단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QA님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신뢰와 협조가 가능해지고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되죠. 그쵸? 아, 누구님,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셨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시면 더 좋은 상담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지적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쵸? 오히려,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을 더 키워서 더 좋은 콜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쁜 피드백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누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고객이 불만족을 느끼시잖아요.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기분 어떠세요? 나쁘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집중해서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공격적이고 방어의 대결 구도를 만들죠. 오히려 피드백을 줬더니 사이가 나빠져. 오히려 더 못하고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뭐가 중요하다? 좋은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다. 좋은 피드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좋은 평가자가 필요하다. 그쵸? 자, 그럼 피드백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드백 스킬. 코치자. 그쵸?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행동을 여는 스킬로 상대방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지적 피드백, 에이스 기법과 교정적 피드백, 에이드 기법,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에이스 기법은요, 액션, 컨트리뷰션, 이모션의 앞자리를 따서 에이스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행동, 관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팩트를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여, 그 행동이 기여한 바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게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모션, 감정, 노력에 대해서 느낀 나의 감정을 전달한다. 그래서 지지적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 기여와 감정이 있다. 그쵸? 그럼 교정적 피드백은 뭘까요? 이것도 액션, 임팩트, 디자이어, 아웃컴. 그쵸? 행동. 사람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해야겠죠. 누구님의 잘못이야가 아니라 누구님의 그런 말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 행동만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토대로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표현해야겠죠. 임팩트.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겠죠. 아, 고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고객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야지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 스킬은 지지한다는 피드백 에이스 기법과 또 교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 에이드 기법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니터링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볼게요. 그쵸? DB 활용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활용해야죠. 그쵸? 모니터링은 서비스 품질, 그쵸? 친절성, 정확성, 고객 만족, 고객 로열티 요소를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바로 즉시, 그리고 계속 꾸준히 정확한 피드백을 통해서 직원들 특성에 맞는 개별화, 코칭과 스킬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니터링 데이터는요, 직원의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되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콜을 잘하는 사람이 진급을 하고 성과에 대한 리워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과 평가 자료로 활용이 되고 보상과 인정을 통한 동기부여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원 개인과 조직의 전체 교육 니즈를 명확히 알고 자기개발 니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자질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상담원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지? 라는 기준이 명확히 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 그쵸? 고객의 소리, VOC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보통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는 고객님들 어떤 얘기 많이 하십니까? 그쵸? 불만이 있어요. 컴플레인, 클레임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직접 전화 걸어서 말씀해 주시는 고귀한 정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활용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비스 모니터링 살펴봤고요. 다음은 미스테리 쇼퍼입니다. 네, 미스터리 쇼퍼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경험을 본 적이 있어서 한번 그 경험담을 담아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미스테리 쇼퍼도 이제 별표 3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쇼퍼가 도대체 뭐냐? 미스테리 뭡니까? 신비로움, 그쵸? 슈퍼, 쇼핑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객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에서 뭘 한다? 매장 직원의 친절도, 외모, 판매 기술, 매장 분위기 등을 평가해서 개선점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고객인 척 가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보고서를 내는 외부 요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역할, 뭐 하는 사람인데? 라고 보시면은 직접 고객의 평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평가할 수가 있죠. 거기 직원은 자기 직원들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누군지 다 아니까. 근데 저는 아예 외부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소비자의 반응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심코 그냥 가면 안 돼요. 뭘 준비해야 된다? 매장 방문 전에 정보, 그쵸?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직원 수는 몇 명인지, 판매 제품들은 어떤 라인들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방문해서 실제 고객의 행동, 이 제품 어디 있어요? 이 제품 어디에 좋아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구매도 해보고, 그리고 환불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장 방문 전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를 미스테리 쇼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채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방문 후기 블로그들을 또 다 보고 경쟁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경쟁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매장 청결 상태라든지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에 대해서 평가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목적은 뭡니까? 개선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만족이다? 고객 만족이다. 그쵸? 고객 만족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실패가 있다면 그걸 파악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현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표준화를 시켜서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운영, 그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업원이 얼마나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자격 요건 볼게요. 자격 요건. 그럼 미스터리 슈퍼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쵸? 한번 볼까요? 신뢰성. 미스테리 셔퍼의 기본 자격이겠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미스테리 슈퍼를 했을 때 정말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에 많이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서비스 업종 관련된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그 CS 코칭 경험과 강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회가 좀 잘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신뢰성도 너무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진짜 신뢰가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계획성. 그쵸? 마감 시간에 엄수해서 활동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그 기간에 방문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에 다녀와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획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융통성.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전 기본 지식이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방문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했죠.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멘트를 칠 거고, 어떤 걸 볼 거고,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볼 건지를 다 구상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관찰력. 관찰력 너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것들을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간판, 건물 컨디션, 엘리베이터, 안내 데스크, 화장실, 파우더룸, 그리고 이제 비품이 있는데도 다 이렇게 눈으로 스캔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지? 고객들이 어떤 걸 다 보고 있지? 라는 걸 다 꼼꼼하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관찰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꼼꼼함, 그쵸? 정확히 기록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죠. 체크리스트. 그거를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작문 능력. 그쵸?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작성 능력이 필요하죠. 보고서를 쓸 때, 제가 어디 몇 시에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어떻게 응대를 해줬고, 이렇게 응대를 해줘서 내 기분이 이랬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약간 이렇게, 내가 정말 거기에 간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쵸? 글 쓰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또 정직성. 정확한 팩트만 기록을 해야겠죠. 대답을 왜곡하면 안 되죠. 아니 내가 서비스 불만족이 있는데 좋게 써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오히려 더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하게 작성하는 거겠죠. 정직성. 그리고 마지막 객관성. 팩트. 그쵸? 사실 있는 그대로만 적어야겠죠. 꾸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용 요건에는 신뢰성, 계획성, 융통성, 관찰력, 꼼꼼함, 작문 능력, 정직성, 객관성이 있다. 이걸 갖춘 사람이 미스테리 쇼퍼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모니터링과 미스테리 쇼퍼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